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성의 사회활동이 저조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건국 74년 만에 첫 여성 대법관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파키스탄 사법임명위원회는 라호르 고등법원의 아예샤 말리크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표결 끝에 5대4로 말리크 판사의 대법관 지명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대법관 취임을 위해서는 의회의 관련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이 임명안 통과에 필요한 인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말리크 판사는 파키스탄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2012년부터 라호르 고등법원의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리크 판사는 빈곤 퇴치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 기구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예.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이제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여성 대법관 지명이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네, 말리크 판사의 대법관 후보 지명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법위원회는 표결 끝에 이미 말리크 판사의 대법관 후보 지명을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말리크 판사가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서열 4위라는 게 주된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지명 시도를 앞두고도 법조계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일부 변호사들은 말리크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파업을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서열 파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여성 법조인 협회의 자라 바야니 대표는 서열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파키스탄에서 서열을 깨고 대법관이 된 판사가 적어도 40명은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게 파키스탄의 현실인데요. 파키스탄은 지난해엔 세계 경제 포럼이 조사한 성격차 지수에서 156개 나라 가운데 15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예. 그런데도 말리크 판사죠. 말리크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이 됐다는 것은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 향상에 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키프로스 대학 생명공학 분자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인 레온디오스 코스트리키는 오미크론과 델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변종을 발견했다고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소장은 이 변이의 이름을 델타크론이라고 붙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코스트리키 소장은 델타크론 변이를 키프로스에서 채취한 25개 검체에서 발견했는데 이 중 11개 검체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서 그리고 나머지 11개 검체는 일반인에게서 확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독일에 본부를 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화를 추적하는 국제연구소인 국제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에게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스트리키 소장은 앞으로 이 변이가 더 병적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강한지 또 아니면 델타나 오미크론보다 우세할지는 지켜보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변이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대체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변이 소식이 끊이질 않아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요. 이러한 돌연 변이의 결과가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역학적으로 부정적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요 변이로 따로 분류하는데요. 키프로스 대학이 발견했다는 이 변이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좀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까지 출현하자 세계 각국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고위 관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에 참석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지난해 11월 홍콩에선 아시아 최초로 오미크론이 출현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와중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의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 시민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심지어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공개된 파티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남녀가 나오는데요. 영상 속 남성이 바로 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홍웨이미, 즉 파티의 주최자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건데요. 파티 참석자는 100여 명이었는데 홍콩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14명과 입법회 의원 6명도 참석했습니다. 영상 속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다 참석 인원도 많은지라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여성이 파티에 참석한 다음 날에 확진 판정까지 받아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여성과 밀접 접촉한 민정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관료 2명은 3주 동안 격리됐고요. 파문이 커지자 파티를 주최한 홍혜임인과 격리된 민정사무국장은 SNS에 사과를 올렸지만 비난의 물결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관료들이 오히려 방역 수칙을 어기니까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전세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즐긴 일행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뭔 이렇게 파티들을 이렇게 벌려요, 이거? 파티 참 좋아하죠. 예. 네,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와 리얼리티쇼 출연자들의 얘기인데요. 전세 항공기 안에서 마스크 없이 파티를 연대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보드카를 나눠 마시면서 비행기 복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교통 공공안전 보건 관련 부서를 동원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캐나다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승객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귀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행의 귀국길이 막혔는데요. 왕복 전세기 계약을 맺었던 항공사가 칸쿤에서 몬트리올로 돌아오는 전세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캐나다 항공사들도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비행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해서 칸쿤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확진자는 칸쿤 체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호텔 숙박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여하튼 뭐 파티를 하던 뭐 잔치를 벌이던 방역 수칙을 여하튼 어겼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업자득이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웨덴의 과학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모기를 유인해서 죽일 수 있도록 가짜 피를 개발했습니다. 네? 가짜 피를 개발해서 모기를 유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말라리아 기생충에서 분자를 분리해서 곤충을 죽이는 독소를 추출한 뒤에 이걸 비트 죽수에 섞었다고 합니다. 이 액체에서 나는 냄새가 모기를 유인해 먹게 하고 서서히 죽게 한다고 합니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살충제의 대안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넓은 지역에서 뿌려지는 기존 살충제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곧 오거든요. 그렇네요. 눈 깜빡하면 여름이에요. 네. 이거 모기들이 빨리 먹고 빨리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참 없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구촌 소식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